안녕하세요, 신현수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를 빌겠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딱 되면 신제품들이 언제 출시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출시되는 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고 대충 언제쯤 출시가 되는지, 또 그 제품들의 특징이 뭔지 여러가지 궁금한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제작은 델타허브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일반 마우스패드와는 다른 고급 필트 소재를 가진 데스크패드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여러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춰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겨울에 사용하기에 맞게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허브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손목 받침대인 카르피오입니다. 이번에 G2.0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손목에 고정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를 장시간 사용하는 분들의 손목 피로를 덜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제품입니다. 2023년 등장할 노트북 신제품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대부분들 예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인텔이면 13세대 CPU, 그리고 AMD면은 7000번대 CPU 플러스 RTX 4000번대 그래픽카드의 조합으로 된 게이밍 노트북, 보통 고사양 노트북을 게이밍이라고 부르니까 게이밍 노트북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없는 논게이밍 노트북들이 있는데, 논게이밍 노트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픽카드가 있는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CES에서 며칠 뒤면 CES가 시작이 됩니다. CES에서 여러가지 제품들이 출시를 알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픽카드의 공식 런칭이 2월 말에서 3월 초순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조합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 같으면은 아무리 빨라도 3월 정도 수준은 지나야 어느 정도 제품을 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4월에서 5월 정도 수준이 되어야 보통 고사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들 같은 경우 재고가 많이 있는 브랜드가 있고, 재고 소진은 어느 정도 한 브랜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고 소진이 많이 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품들이 빨리 출시가 될 거고, 재고 소진이 안 되고 옛날 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빨라도 5월 정도가 넘어야 신제품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제품들이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지금 실제로 13세대 CPU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벤치마크 점수가 어떻다, 코어의 개수가 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지금 13세대 CPU 같은 경우에는 빅코어와 리틀코어 중에서 리틀코어의 개수만 굉장히 크게 느는 그런 상황에 가 있습니다. 24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CPU들 같은 경우는 리틀코어가 16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벤치마크 점수는 상당히 크게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빡센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그게 과연 제대로 성능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벤치마크에 대한 점수는 올라가겠지만 여러가지 렌더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게임에서는 기대를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12세대 노트북 같은 경우도 11세대 CPU와 비교를 했을 때 벤치마크 점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게임 성능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13세대도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만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RTX 4000번대가 굉장히 나노 공정이 조금 미세화가 됐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신제품들 같은 경우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인상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인상폭이랑 성능 향상의 폭이랑이 어느 정도 비례하느냐를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제품이 나왔는데 성능 향상은 10% 수준인데 가격 상승이 한 30%라든지 20%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은 이 수준의 갭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노트북을 사야 되나, 그냥 구형 노트북을 살까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신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IT 쪽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지나간 제품들보다는 신제품들, 어떤 제품이 신제품으로 나오면 그 제품을 꼭 써봐야 되고, 무조건 구형보다는 신제품을 사라, 할인이 들어가도 분명히 신제품이 성능 향상이 더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옛날의 영상들을 찾아보셔도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12세대에서 13세대로 가고 그리고 RTX 3000에서 4000으로 넘어갈 때 성능 향상의 폭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보다는 가격 인상의 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을 굳이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있는 제품들을 할인 많이 받아서 구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논게이밍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논게이밍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생산보다는 컨텐츠 소비에 조금 포커싱이 돼 있어요. 일반 사용에 대한 부분이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로 영상 시청을 하시는데 주로 돼 있다든지, 해봐야 문서 작업밖에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대가 70만원, 80만원대가 넘어가고 100만원대를 향해 가고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텔이랑 AMD CPU가 들어간 제품들 말고 퀄컴 제품이 많이 출시가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갤럭시 북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퀄컴 CPU가 들어가 있는 그런 노트북들이 몇 가지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는데, 애플이 M1 CPU가 들어가 있는 맥북을 출시를 하면서 ARM, ARM 아키텍처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고, 그리고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도 ARM 버전이 좀 출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반향이 있지 않을까. 올해 중순부터는 그런 CPU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 그리고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도 이제 ARM 버전 퀄컴 CPU를 지원해주는 그런 윈도우가 탑재된 여러가지 좀 이제 저가라고 볼 수 있죠. 한 5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의 제품들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아마 이번 CES에서 많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좀 논게이밍 굳이 난 영상이라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막 돌린다거나 그렇게 생산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사용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쇼핑이라든지 OTT나 영상 시청이다, 이런 쪽이면 구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유통이 되고 물류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을 때 공급되는 일정이랑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기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중국의 코로나 이슈인데요. 지금 중국에 이제 코로나 변이가 너무 좀 심해지면서 코로나 확진자도 많고 이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이 스톱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항공편이나 이런 물류편이 줄어들면서 물동량이 좋아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생산되는 거의 모든 공장이 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스톱이 돼 버리면 그런 모든 물류나 이런 것들이 스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노트북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중국의 코로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딜레이가 된다든지 제품 물류가 입고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주목하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23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있는 제품들로 그냥 그대로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 CES가 시작이 되면 신제품에 대해서 여러가지 출시에 대한 신호탄은 분명히 쏠 겁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을 우리가 만나보기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기다리시면 좀 지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품들을 볼 때 이 제품들이 대략 언제쯤 출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4월, 5월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마음 놓고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급하다 그러면은 나와 있는 제품들, 할인 많이 하는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다른 소식들 나오면 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냈습니다.